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 거대한 금고 하나가 조용히 그러나 숨가쁘게 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양의 금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단 하나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그림을 떠올리실까요? 단순한 재테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전략의 일부일까요? 오늘 저희는 그 미스터리의 베일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근본적인 권력 지형이 이 오래된 황금 자산을 통해 어떻게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미래에 다가올 파장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 떨어진 경제 뉴스 속 사건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품고 있답니다. 이 숨겨진 진실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유난히 흥미로운 현상 하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심상치 않게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금을 사들이는 이 행렬 속에서 단연 눈에 띄는 압도적인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치만으로도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매입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발표하는 수치들이 그들의 실제 금 매입량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지만 2009년 이후 무려 6년 동안이나 공식적인 금 보유량 발표를 중단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야 비로소 다시 발표를 재개했는데 그때 공개된 수치는 그동안의 침묵을 무색하게 할 만큼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수천 톤에 달하는 금을 한 번에 공개한 것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의문스러운 패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매달 금 보유량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관측되는 중국의 금 수입량이나 국내 생산량을 합쳐보면 공식 발표치와는 너무나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런던 금시장연합회 LBMA의 자료를 보면 중국이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 수입하는 금의 양만 해도 공식 발표치를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에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금의 양까지 더하면 도대체 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통계상의 오류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나도 크고 일관적입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의문투성이인 중국의 금매입 행보는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이토록 비밀스럽게 그리고 압도적인 규모로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이 황금 자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혹시 단순히 안전자산을 확보하려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계 경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금이라는 이 오래된 자산이 단순한 장식품이나 투자 상품을 넘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은 왜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불려왔을까요? 그리고 국가 간의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해왔던 그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중국의 수상한 금 매입 행보는 바로 이러한 금의 본질적인 가치와 현재의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은 단지 번쩍이는 장신구나 투자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인류가 문명을 이어온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금은 언제나 가장 귀하고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쉽게 변질되지 않는 불변의 속성, 한정된 매장량,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는 금을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죠.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등대처럼 금은 경제위기나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언제나 가치를 지켜주는 피난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국가 간의 신뢰를 상징하는 매개체로서 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나라들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금에 연동하는 금본위제를 운영했었죠. 대표적으로 1944년 브레턴 우즈 체제가 그러했습니다. 미국 달러를 금에 고정하고 다른 주요국 통화들은 달러에 고정함으로써 전 세계 무역과 금융의 안정성을 꾀했던 것이죠.
하지만 1971년 미국이 베트남전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면서 이 체제는 막을 내립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였죠. 그때부터 세계는 신뢰에 기반한 명목화폐, 즉 법정화폐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는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졌죠. 달러는 전 세계 무역 결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통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이라는 실물 자산의 뒷받침 없이 오직 미국의 경제력과 신용에만 의존하는 달러 체제는 본질적으로 취약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과도한 부채를 늘리거나 무분별하게 달러를 발행할 경우 그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존재해왔던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의 가치가 다시금 조명받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달러 패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계 경제 속에서 금은 국가가 자국의 경제적 주권을 지키고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셈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배가 닻을 내리듯 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든든한 닻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금의 본질적인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자신들의 거대한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토록 금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들의 금 매입 행보는 단순히 안전자산을 확보하려는 차원을 넘어 매우 복합적이고 치밀한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위안화 국제화를 향한 야망일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위안화를 달러에 버금가는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가 되려면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금은 위안화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본위 제로의 회귀는 아니더라도 막대한 금 보유량은 위안화의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튼튼한 금고에 귀중한 보물이 가득할수록 그 금고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일까요? 중국은 금이라는 든든한 실물, 자산을 등에 업고 위안화를 세계 무대로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달러 의존도 탈피와 서방 제재에 대한 대비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를 외환 보유액으로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과 같죠.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도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해 중국의 달러 자산을 동결시키기라도 한다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해외 자산이 동결되는 것을 목격한 중국은 이 시나리오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달러 자산을 줄이고 서방의 통제에서 벗어난 실물금을 축적함으로써 이러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금은 디지털 자산처럼 동결되거나 압류될 수 없는 물리적 형태의 자산입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일종의 비밀 금고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모를 서방의 압박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를 비롯한 이른바 비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며 금을 통해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금 싹쓸이 행보는 단순한 경제적 투자를 넘어 장기적인 경제 패권 전환 전략의 핵심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균열을 내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거대한 야망의 발현인 것이죠. 마치 체스판 위에서 상대방의 왕을 위협하기 위해 중요한 말을 배치하듯 중국은 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과연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이러한 중국의 금축적 전략은 단순한 경제 행위를 넘어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균열을 내고 다극화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거대한 야망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에서 상대방의 왕을 위협하기 위해 중요한 말을 배치하듯 중국은 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대담한 움직임은 과연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인 미국에게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사실 중국의 금 매입이 가속화될수록 미국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금 보유량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최대 금 보유국으로 알려져 온 미국,
그 중에서도 전설적인 금고로 회자되는 포트녹스에 과연 공표된 만큼의 금이 온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랫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자신들의 예치금 실물 인도를 요구했을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를 번번이 거부하거나 혹은 매우 어렵고 지연된 방식으로 진행했던 전례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넘어 혹시 금고가 비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의심의 불씨를 지피기에 출근했습니다. 실제로 포트녹스 금고는 일반인의 접근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부 고위 관계자나 독립적인 감사단의 실사조차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말 그대로 초롱성 같은 곳입니다. 이런 상황은 달러를 뒷받침하는 금의 신뢰도에 미묘하지만 분명한 균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 미국의 금 보유량이 공표된 수치와 실제로 다르다면 이는 달러의 가치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절대적인 지위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난 80여 년간 세계 경제의 굳건한 기둥이라고 여겨왔던 달러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일대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격변에 빠질 것입니다. 신뢰라는 가치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아올리기 가장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금싹쓸이 행보가 달러 패권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듯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더욱 선명하게 이해됩니다. 중국은 실물금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동시에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과감히 낮추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화전쟁을 넘어 과거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이어져온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조용한 전쟁의 서막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단순히 금 가격의 등락이나 특정 국가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의 경제 패권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재편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셈이죠. 달러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 위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변화를 거듭해왔고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어쩌면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금이라는 아주 오래된 자산이 22세기 지정학적 대결의 최전선에 다시 서게 되었다는 점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흥미로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계 경제 질서가 사실은 얼마나 취약하고 역동적인지 지금 이 순간 금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제 환경의 격변은 비단 국가 지도자들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미래를 대비하고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예측 불가능하게 밀려올 때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가올 미래의 경제 패권 지형도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어떤 현명한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